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프로그램 개발평가 제4강 1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프로그램 기획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다가 좀 시간이 모자라서 이번 주에 프로그램 기획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 정보 파악이라는 주제로 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할 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앞서 설명을 좀 중복적인 것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은 첫 번째,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기획이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또 개발해서 구현하고 운영을 할 때 기획이 사전 단계로 기획 단계가 구성이 되지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면 수정, 보완, 다시 또 재설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획이라는 작업들을 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 기획은 지향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향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점, 그러니까 어떤 가치 지향을 가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목표 지향 제기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은 목표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또 향후에는 목표가 어떤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검토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미리 예상하고 설계하는 작업들을 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이다. 다섯 번째, 기획은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기획은 한 사람 머리 안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 실천 활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협업, 연계, 네트워크, 그래서 이런 과정적인 요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이 사회복지 실천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을 청취하고 또 토론해 나가면서 이런 과정들을 결과로 만들어내 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은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다양한 대안을 탐색하는 것은 상식적인 생각일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 프로그램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어떤 목표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살피고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어떤 변화의 지점이 무엇일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과정, 그것 자체가 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증 가능성 유지입니다. 이 인증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획은 정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내외적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계획이 올바른지, 우리 조직에 적합한지,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살펴보는 작업,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작업, 그것이 인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증 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획의 성격, 마지막으로 학습과 성장을 지향한다. 어느 기획도 처음부터 완벽한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안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때그때마다 의사결정 과정들을 면밀하게 거쳐야 되는 과정이 기획이겠지요. 그래서 기획은 기본적으로 학습과 성장을 지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프로그램 기획 전에 검토해야 될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기획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직 적합성.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서비스, 실천활동, 그것을 전개한 이 프로그램이 조직의 사명이나 전략, 목적 등 우선순위에 들어맞고 있는 것인지 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건 사회복지 실천활동은 기본적으로 조직활동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선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두 번째, 모형 적합성입니다. 모형 적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비스 모델의 성공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어떤 개입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이 이론적 모형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원 가용성입니다. 자원 가용성은 우리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사회적 자원, 기타 등등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자원이 충분하게 쓸 수 없게 된다면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획에서는 자원 가능성은 뒤에 설명해야 하는 실행 가능성과 가장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자원이 없다면 프로그램 기획은 공연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네 번째, 서비스 수용성입니다. 서비스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 혹은 개인, 사회가 우리의 프로그램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싫어하거나 혐오하거나 아니면 거부한다면 이 서비스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떤 준비성, 이것을 우리는 서비스 수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수용성이 모자란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보다는 서비스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면 서비스 수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들을 계속 개발하고 그런 노력들을 수행해야 되는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제공자가 충분하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제공자 가용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이 기획된 프로그램들을 전문가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실천 능력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제공자 가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일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우리의 조직의 인력의 전문성이 상당히 약함에도 불구하고 고급의 시청활동을 해야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프로그램의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부딪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영구 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정신보건 관련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정신보건에 관련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닐 경우가 많겠지요. 그런 지역사회복지사들이 정신상담, 그리고 알코올 중독의 문제 해결, 또 조현병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정신보건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다시 받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에 관련된 전문 요원들을 이제 채용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서비스 제공자들, 전문가들의 역량을 살펴보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이 사전에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능성입니다. 정책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흐름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기관이나 혹은 정부 정책에 이것이 아주 우리 흐름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흐름에 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겠죠. 이런 정책 수능성 같은 경우는 앞서 이야기했던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자원 가용성과 상당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용 효과성입니다. 비용 효과성은 서비스의 효과가 비용에 비해서 높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먹구식으로 해서 많은 자원들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렇게 없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이라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비용 효과성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과 측정 가능성. 우리가 이 기획을 할 때 우리의 어떤 기획의 결과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미연에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은 기획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성 측정을 가능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실행 가능성, 마지막으로 위험 가능성입니다. 리스크에 대한 판단들은 기획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초적인 요소이겠죠. 기획은 우리의 실천 활동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미연에 예상을 하거나 또 사후에 발견되었을 때 조처를 취하는 활동들을 기획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상황조사 수행 및 아이디어 창출입니다. 기본적인 상황조사 수행 및 아이디어 창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황조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뒤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 문제 분석과 욕구 조사 수행, 이 파트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그램 성과를 제시하고 개입 활동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프로그램 기획의 구체적 활동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작해서는 실무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중에 우리가 미연에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은,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될 것은 기본적인 상황을 조사 수행을 하고 사회 문제 문제 분석과 욕구 조사를 수행을 하는 것이 정보 파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의 성과를 제시하는 것. 이 프로그램 개발이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고 달성하고 있는 목적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사전에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입 활동의 구체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획 활동, 그러니까 실천 활동을 수행할 것인지를 프로그램 기획 안에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기획이 어떤 독창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독창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어떤 필수 조건은 사실 아닙니다. 어떤 것은 아주 고유의 독창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기존 프로그램들을 재구성하거나 잘 활용하여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독창적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 원형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힘든 작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적용적 개발들입니다. 적용적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 방안에 대한 원형이 있지만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실무자나 외부 전문가에 의해서 제안된 해결책들을 이용하는 단계의 창의성 수준입니다. 그리고 차용적 개발은
프로그램이 잘 기록되어 있고 문서가 되어 있어서 이를 그대로 활용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프로그램이 창의적이면 좋을 수 있겠으나 기획이 창의적이면 좋겠으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꼭 창의성만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창의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우수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프로그램 기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프로그램의 조건은 전체적으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한 인력이 수행하는 프로그램. 우수한 인력이 기획하고 구현하고 개발하여서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겠지요. 전문 실천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 창출, 상황 분석 능력, 그리고 사회 조사 및 연구 능력, 조직 경영 및 행정력, 대내외 정치력, 관련 정책 및 법 제도를 이해하는 능력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제너리스트, 그러니까 일반 전문가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전문적인 시청기술 활동부터 시작해서 법 정책에 대한 이해들까지도 수행할 수 있어야 우리는 이를 우수한 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충분한 기금과 안정적 재원입니다. 충분한 기금과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 인력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겠지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활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충분한 어떤 기금을 확보하고 안정적 재원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운영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활성화시키지 못하느냐를 구분짓게 될 수밖에 없겠지요. 세 번째, 고유의 정체성과 서비스 철학입니다. 이 세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우수한 인력과 기금과 재원 등과 아울러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프로그램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이 있고 또 서비스 철학이 아주 괜찮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자금이 모일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고유의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정체성과 그리고 서비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요건이기도 하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프로그램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증거에 기초한 연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기획을 해나갈 때 근거 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만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런 증거, 과학적인 근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구 기반이 아주 중요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론적 기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수립을 하고 이 가설이 실제로 프로그램에게 적용되었을 때 개입에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론이 미리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증거에 기초한 연구에 따른 아주 견고한 이론적 기반이겠지요. 마지막으로 여섯째, 체계적인 평가입니다. 체계적인 평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뒤에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프로그램 기획, 우수한 프로그램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그 성과에 대한 사전에 미리 예상을 할 수 없다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프로그램 기획 단계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목표를 평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점이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가 명료해지면 명료해질수록 이것은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가 유인물의 여러 가지 서술을 설명을 부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정리를 해보시고 또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인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충분한 기금과 안정적 재원에 대한, 그리고 고유의 정체성과 명확한 서비스 철학에 대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증거에 기초한 연구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이론적 기반이 왜 필요하고 또 해야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계적 평가에 대한 설명들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프로그램 기획에 관련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